제가 4년 전에 2022년 6월 18일 날 여기 요 가운데 세 번째 줄에 딱 가운데 제 자리를 잡아두셨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제 저는 이제 평촌에 사는데요. 네, 요걸 띄워놓고 얘기를 해야 되네요. 촌에서 왔습니다. 네. 지금 평촌에 살고 있는데 이제 안양에서 여기까지 자기가 운전하고 오기가 너무 겁난다는 거예요. 저는 아내한테 운전을 배웠거든요. 근데 왜 운전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 알겠다 그러고 운전하고 왔더니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목표 설정 세미나라고 하는 거였고 여기 세 번째 줄 저 가운데를 제자리라고 이렇게 딱 집어놓고 이게 화면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여러 번 이제 이야기는 들어왔지만 이 아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월 한 200만 원의 소득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단다 하는 얘기를 그전에도 들었고, 간간히 저희 아내가 이제 저를 앉혀놓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해왔는데, 문득 그날 여기 앉아서, 그래?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이제 바뀌게 된 날이 4년 전, 그러니까 만 4년 이제 거의 되어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고, 올 때마다 그때 생각이 자꾸 나는 그런 곳입니다. 평촌에서 왔고요. 평촌에서 살기 전에, 결혼 전에 파주시 금촌에서 살았었고요. 또 어떤 촌이 있을까요? 대학 다닐 때는 신촌에서 살았었고요. 그 전에 이제 살았던 동은 올림픽 선수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럭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여기 이제 하이샤시를 아시는 분들은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하이샷이 하던 팀에 계시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그 하이샷이 요즘은 이제 일체형 샷이지만 거기에 이제 유리랑 이 틀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까만색 고무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납품하는 업체를 이제 운영하시면서 얼마 전에 제가 감사하게도 시너스트 저희 장희수 탑리더님 이하 정책위원 리더님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제 청주에 이제 있는 ABC에 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왔는데, 청주는 이제 저희 어머니 고향이자 저희 아버지 그 공장이 있던 곳이 청주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중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아주 엄격하게 공부를 시켜서 학원집, 뭐 때로는 과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장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사업체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부도가 나게 됐고, 그래서 영영 그 공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죠. 그래서 이제 그 공장 부지가 여전히 이제 남아있길래 한번 추억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시기에 살던 마지막 동네가 올림픽 선수촌입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선수촌에서 신촌으로 넘어가는 요 사이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게 돈이 굉장히 많다가도 한순간에 이렇게 부도가 나면 그야말로 이제 들어오던 돈 다 끊기고 또 갚아야 될 돈에 이제 쫓겨다니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제 대학 시절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근로장학생으로도 일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일들을 많이 처리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본적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번지 삼익 비치 아파트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간척지고 바다를 메꿔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가 본적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호적을 파가지고 간척지에다가 본적지를 두고 제가 이제 그 간척지 2세대 살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 계속 살았더라면 지금 엄청난 부촌이잖아요. 그래서 좋았을 텐데 저희 어머니는 저랑 2살 많은 형이 있는데 이제 교육을 시키고자 이제 부산도 꽤 큰 도시인데 거기를 떠나야겠다. 서울에 큰 물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올림픽 선수촌에 가서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보내겠다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는 고향이 부산이에요. 사투리를 전혀 안 쓰죠. 태어난 곳은 지금 여기도 부촌입니다. 해운대 달맞이고개 가면 해운대구 중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AID 아파트가 있던 곳에서 제가 태어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공부도 저는 꽤 오래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못지않게 공부를 진짜 오래 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재수를 한번 해라. 지금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 대학은, 아깝다. 그래서 의대를 보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연장 교육까지 해서 13년 제 뜻과는 상관없이, 예, 어머니의 플랜대로 그냥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대학을 가면서 제 선택으로는 대학교 교육,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과정을 한 13년 정도 하면서, 근데 요때 이제 박사과정이 있을 때 이제 지금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 이제 어쨌든 이 맞벌이로 생계를 좀 유지해야 되니까 저의 이 특기를 발휘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사무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조금 부족한, 네, 그런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느라 이제 박사가 좀 오래 걸렸고요. 학부 때는 제가 공학을 전공하고 석사 때는 신학을 전공하고, 네, 박사 때는 상담 심리학을 전공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전공을 3번 바꾸느라 오래 했고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조교 하면서 이제 전공이 상담이니까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또 학회에서 뭐 사무국장 같은 것들도 하고, 연구원 생활도 좀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강의도 이제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 사무국장 일할 때 저의 경험이 이 아메이 사업하는데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내 인생이, 이때는 30대죠. 여기 박사할 때는 30대였는데,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20년을 묵묵히 살았고,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왔는데, 이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도대체 흘러가는 걸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런 사무국장 이렇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급여를 받으면서 이제 아이가 하나씩 아이가 이제 둘인데, 걔네들이 이제 태어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케어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되게 내 삶에 의미 없고 또 불투명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저 대학원을 졸업했더니 이제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있고 마이크를 들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강의를 해야 됐던, 네, 그런 시기였고, 이게 효율이 좋잖아요. 하나 찍어 놓으면 계속 돌리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강의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교수들이, 강사들이 한 명씩 필요했다면 이걸 이제 찍어 놨으니까 이걸 계속 그냥 돌리면 돼서 되게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당신이 박사학위만 받고 나면 자기는 일을 좀 줄이고, 네, 뭔가 이렇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되게 상상하고 기대했었는데, 박사학위 받고 뭐 어디 가서 대학에 가서 시간 강사로 그냥 이렇게 강의 몇 번 하고 이렇게 받는 돈이 5, 600만 원은 안 되는 거예요. 5, 600만 원을 버는 시간 강사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거의 일주일 내내 강의를 해요. 계속 한 대여섯 군데 대학에 가서 한 두세 과목씩 강의를 이렇게 쭉 해야만 이제 그 정도를 버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제 인생에 뭐 인생 흑자가 43세 때 정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 인생의 흑자는 아직 진행 중이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연봉은 기대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박사학위 받고 그래도 연대 나와서 박사 했으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지 않냐고 하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2020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년, 2022년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앉기까지 저희 아내가 많은 공을 들였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알아듣게 할까, 뭐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제가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에게 딱 맞았던 그 목표 설정 세미나는 신의 한 수였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어떠세요? 기분 좋으신 분도 있으시고, 네,
아닌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8천을 뚫라 했더니, 아직은 제가 아까 또 잠깐 확인할 때는 못 넘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여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코스피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코스피는 저렇게 늘었지만 코스닥은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두둑해지셨나요? 어떠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 1년, 이게 1년짜리거든요. 근데 제가 코로나 때 3,000피가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 벌써 7,800이니까, 아, 그때 사놨더라면, 하이닉스 하나라도 사놨더라면, 막 8만 원, 9만 원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후회를 남기는데요. 사실은 겉보기와 이 시장은 되게 좋아지고 사람들은 막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제 이렇게 피크를 찍었으니 지금은 들어갈 시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썩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쓸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전체 이 캐시의 흐름을 생각하면 실질적인 소득은 사실 감소하는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가진 자는 더 많이, 그리고 이 포모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만 투자를 못했어. 나만 못 샀어. 하면서 이 소외되는 그런 공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부의 양극화를 더 자극하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만 화끈하고 고용 물가 소비는 한파. 그리고 뭐 이게 한국은행 로비의 물가 안정이라고 현판이 걸려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뭐 이제 전쟁의 여파 때문에 유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그래서 주유소 한번 가기도 굉장히 겁나고 갈 때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유가가 오르는 추세인가 내려가는 추세인가, 이걸 만땅을 넣어야 되나 아니면 10,000원, 20,000원 단위로 쪼개 넣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되게 가슴 아픈, 저의 30대는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만땅 채울 때가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소득 상하위 20% 사람들의 격차도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부자의 시스템에 이렇게 한 부분이 되어서 두 화분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가난한 자의 뿌리가 부자의 저쪽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제가 이제 2022년 그 무렵에 이제 자꾸 저런 책들을 읽으라고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정 속의 금맥이라든지, 뭐 이런 파이프라인 우화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이렇게 자꾸 주는데 저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저는 그냥 가늘고 길게 살려고, 상담은 사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진 않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앉아 있을 수 있고 떠들 수 있는 입만 있으면 80세가 돼서도 90세가 돼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늘고 길게 가자 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진 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꽤 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3 때까지는 부족한 줄 모르고 그냥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모든 부가 사라지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아야 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딱 전환되면서 저의 삶이 그냥 그래,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냥 삶을 살자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곳에 왔더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우물은 목마르기 전에 파놓아야 한다. 명함 있을 때 또 다른 명함을 준비해야 된다. 저는 이제 엔잡러다 보니까 그 명함을 굳이 팔려고 하면 한 서너 개를 파야 돼요. 강의하는 용, 상담하는 용, 뭐 이제 아메이 명함을 어느 날 이제 파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데, 그리고 이제 토끼도 굴을 3개씩 파놓는다고 한다. 근데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그래도 나름 괜찮다는 대학을 졸업했을 때
아, 그래, 내 연봉은, 내 연봉이라고 할 수는 없죠. 상담사들은 되게 좀 척박한 삶을 살아요. 프리랜서거든요. 아마 사회복지사가 어렵게 사는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사회복지사만큼이나 조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저임금을 위협받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래도 이제 뭐 박사까지 받았으니 이제 시간당 급여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죠. 예전에 10,000원 받고 상담하던 게 20,000원, 40,000원 뭐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니까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한 주에 몇 명의 상담을 하고 나면, 몇 건의 상담을 하고 나면 우리의 이 생활은 유지될 거야 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책들을 자꾸 읽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시간당 그 시급을 그냥 올리는 것 뿐이지 그것이 너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고 언제든지 제가 무슨 사고를 당한다거나 혹은 코로나 때 특히 이제 이 대면이 안 되니까 상담도 굉장히 많이 건수가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런 외부 환경의 변화에 내가 대응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월 200만 원이 좀 다르게 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갈 무렵이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원비도 필요하고, 뭐 하고 싶은 것들도 이렇게 생기니까, 요거 200만 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 그럼 내가 뭐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음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챗GPT한테 자산 수익으로 200만 원 벌려면 어떤 플랜이 있어? 했더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각각의 뭐 고 수익을 얻으려면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저희 부부에게 저 정도의 자산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전세 자금 몇 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아끼고 살아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빚이 없이 이제 자동차와 아파트를 이제 보유할 수 있을 만큼 엄청 열심히 살았던 저희들에게 아까 그 책 제목처럼 그렇게 살아도 가난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되게 그랬던 것 같고요. 요즘 이거 챗GPT, 제미나이, 뭐 클로드 뭐 이런 서비스 없으면 못 사시죠? 저희 딸은 제미나이랑 상담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상담사인데 엄마 아빠는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미나이는 자기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투도 좀 친절하게 얘기해줘. 뭐 요런 톤으로 나한테 대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바로 모드를 탁 바꿔가지고 얘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대응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 프롬프트에 이렇게 넣는 그런 명령들이 사실은 이 기계들이 계속 학습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은 약간 좀 무시무시한 책이에요. AI가 결국은 우리가 입력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거꾸로 이제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는, 마치 이제 영화 속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것, 이제 뭐 스카이넷이니 뭐 이런 것들처럼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니 인간다움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세상에 물론 그 전에도 일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가 끝나고 일만 해야 되는 시장으로 탁 나왔는데 요런 형국이었어요. 더 이상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괜찮게 살고 그냥 부부가 뭐 열심히 벌어서 제 기억에는 그때 한 부부가 같이 벌어서 500~600만 원 정도를 벌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아끼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안전지대가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에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현실을 책을 읽고 음원을 듣고 또 이런 강의장에 와서 이제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아메이는 한 14년 전쯤에 왔어요. 네. 물론 지금의 스폰서님이 그때의 스폰서님이랑 같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이렇게 아세로라씨 이렇게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제품 소비도 왜냐면 아껴서 집과 차를 살 정도면 이거는 굉장히 사치품목이에요. 청정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되고, 뭐 이제 저도 비염이 있고 아내도 비염이 있어서 기본적인 아토피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카로틴 플러스랑 아세로라시랑 엘로케어, 요 세 가지를 추천을 해주시면서 요걸 먹이면 아이들이 이제 이 소아과를 가는 빈도가 줄어들 거다. 그리고 숨 쉬는 게 나아지면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저희 삶에 요게 한 8년 전쯤부터인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저희에게 있었고 그런 감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단계니 피라미드니 누굴 괴롭히는 일이라느니 뭐 이런 것들이 저희 부부에게는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오시는 스폰서님이 이거 사! 필요하다니까 이렇게 강매를 했다면 피라미드 다단계처럼 느껴졌겠지만 이게 정말 우리 아이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야 라고 하는 플랜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생각해주고 위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더 고맙게 느껴졌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는 매일 쓰는 생필품을 가지고 그게 아이템인 사업인데 그래서 소비가 소득이 된다는 얘기를 저도 처음에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소비는 소비지 이게 왜 소득이 된다는 얘기야 하는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런 사업 설명들을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했었어요. 이제 요 이제 디지털 빌딩은 최근에 이제 조금 대두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생필품을 소비하는 마트를 바꾸면 디지털 빌딩을 세우는 일이다. 아, 그게 자산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돈 계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럼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처럼 이게 어떤 자산 가치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또 조금씩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쉬어가시라고 제가 영상을 하나. 잊고 내가 첫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저는 개인적으로 성시경 씨의 목소리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성시경 씨가 나온 대학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경수 버전으로 가져왔고요. 이 가사가 너무 제 마음에 확 울리더라고요. 여기 혹시 이 처음 오신 분이나 이렇게 이 사업을 알아보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없으세요? 나중에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너는 나의 봄이다 라는 노래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어쩌자고 내가 널 알아봤을까 어쩌자고 내가 이제 약간 사업자 버전인데 예. 근데 아메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냥 그런 선입견이 없었고 그냥 여기에 와서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 세상 바뀌는 이야기들 뭐 경제적인 공부 뭐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니까 이 이윽고라는 부사가 얼마 있다가 또는 얼마쯤 시간이 흐른 뒤에 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 아메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것이 진짜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과 가치라고 하는 게 뭘까? 하는 것들에 좀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요. 우리의 소비로 부자가 된 기업들이 이렇게 많죠. 한국에도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가 좀 시끌시끌하긴 하지만 이런 대기업들이 다 이런 생필품들을 다루고 또 혹은 뭐 의류, 특히 요즘 제일 잘 나가는 SK그룹도 처음에는 이제 선경직물이라고 하는 의료업으로 시작해서 뭐 기름, 이동통신, 반도체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이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런 대기업들은 이 변화되는 먹거리를 찾아서 굉장히 발빠르게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먼저 선점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여기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이 변화하지 않는 우리가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 이 생필품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것을 소비하는 마트를 바꾸면 나에게 자산으로 매달 매달 따박따박 증가하는 그런 소득을 주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런 뭐 유수의 기업들도 다 처음에는 초라했죠. 아메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메이는 이제 그 지구에게, 환경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세제, 그리고 뉴트리라이트 제품은 이제 나중에 추가되긴 했지만, 이 아메이가 처음 생겼을 때는 친환경 세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 공장과 그 제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야 됐던 때가 있었죠. 1959년이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문 앞으로 택배 쫙 가져다 주고 하는 그런 게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조그만 픽업 트럭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들고 저 제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한 분 한 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 제품이 좋은 점들을 설명해 주고 이 제품을 썼을 때 어떻게 소득이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특히 한국 사회는 방문 판매, 방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되게 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태생적으로 그 유통과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그런 그 플랜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국은 이제 91년에 시작됐죠. 한국의 택배업이 시작된 게 1992년이라고 하고요. 한국 아메이가 이제 그 CJ, 지금은 이제 CJ 대한통운인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한통운이었던 회사랑 1995년에 협약을 맺고 이 물류를 이제 감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은 91년부터 한 95년 정도까지는 아직은 이 택배가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저희 그 기라성 같은 선배 리더님들이 까만 봉지에 이렇게 들고 다녔다 하는 막 그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가 이제 95년, 96년으로 넘어가면서는 그냥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고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을 회사가 직접 문 앞으로 배송해주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국이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의 3위 매출을, 그러니까 글로벌 아메이의 중국, 미국, 그 다음에 3등이 한국이거든요. 이제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물류의 변화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방문 판매가 아니라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직접 판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매 소매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택배로 받거나 아니면 이런 마트에 직접 찾아와서 물건을 이렇게 사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었죠. 무엇보다 제가 가장 큰 감동이었던 건 이 회사가 한 번도 제품의 어떠함으로 소송이 걸리거나 어떤 이런 파동,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이슈가 되지 않았던 되게 놀라운 회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필품들로 우리의 삶이 위협받았을 때 단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물론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그 연방 법원으로부터 이제 뭐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건 이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되고 지금은 아주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이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이 기업이 표방하는 이 정직과 신뢰라고 하는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그런 가치 때문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1989년 저희 아버지가 청주에 법인 공장을 세웠을 때가 1989년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런 시절에 벌써 이런 유엔에서 환경 프로그램 공로상을 받을 정도로 이 회사는 이렇게 발전해 왔었구나 하는 것들을 또 알게 됐고, 요즘 그 슈링크플레이션인가요? 이거 아세요? 우유도 그렇고 소주도 그렇고 표시 함량에 그 오차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허용하는 오차 범위가 있는데 기업에서 의도적으로 그 오차 범위의 낮은 수준으로 만들면 한두 팩이나 한두 병을 팔 때는 얼마 안 되지만 그게 이제 기업 물량이 엄청나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이득을 취한다고 하는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이제 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막 그런 협회 활동들도 있고 한데, 이 아메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엑스레이를 통해서 On our body key manufacturing line, quality and speed go hand in hand. Our fill machine is able to pack 200 pouches a minute. After it comes out of the fill room onto the transfer belt, it's going to come 네, into 그래서 here, 저렇게 다 and it's 자동화되어 going to 있는 put 14 시스템에 이렇게 pouches 지나가면 into each 엑스레이가 cart.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We have a 함량이 sensor 미달된 that 게 counts each 없는가. pouch. 이게 이제 50만 Next, 건 the 이상의 cartons are sealed. 테스트를 한다고 Then 하는데 it's on to another set of quality assurance tests to ensure each package is in perfect condition. So this checkware is going to weigh each carton to ensure that it's at the correct weight, not missing a pouch. And then it's going to send it into our X-ray that's going to check it for any contamination. After the checks are completed and all the results are documented according to our rigorous traceability standards, our body key cartons are put into shipping boxes and ready to be sent around the world. My favorite 그래서 그 에이다에 있는 이 아메이 공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2025년도에 글로벌 아메이의 이제 전체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임팩트 리포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고요. 7.3 빌리언 달러인데 이걸 한국 돈으로 하면 10.7조 원 정도의 매출인데 한국은 그 중에 이제 3위. 인구가 훨씬 많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이렇게 위에 있다. 제가 그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미국보다 매출이 많았던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하여튼 뭐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유기농 농장,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다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농장, 그리고 땅도 다시 이제 쉬게 하고 최적의 영양소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휴지기까지 도가면서 관리하는 이런 농장에서 만들어지는 뉴트리라이트 제품들은 다 이렇게 그 유일한 농장이고 세계 판매 1위를 하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67년 차 이제 되어가고 있죠. 이게 이제 2025년도 자료니까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도 이제 92년 차를 이제 넘어섰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기업은 S&P, 미국의 이제 S&P 상장된 기업의 평균 수명이 15년 정도라고 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시고 공장을 했는데 그 공장이 한 15년 정도 개인 사업자로 있다가 법인 사업자로 이렇게 바뀐 걸 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15년 하다가 이렇게 망하는데 이 기업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저력이 뭘까 하는 것들이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럴 때마다 저희 스폰서님이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면서 주시는 그 책들이 되게 저한테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희 창업자 두 분 중에, 이 제이 벤엔델, 그리고 그 아드님이신 스티브 벤엔델이 이제 미국 상공회의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이 이제 SK의 최태원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미국 훨씬 더 큰 이 글로벌 시장에 이 기업의 수장을 맡을 정도면 미국에서 이 아메이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혹시 로제토 효과 혹은 로제토 마을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그 1964년도 연구인데 심근경색으로 사망률이 이례적으로 낮은 로제토 마을이라고 하는 걸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이게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미탈리아계 미국인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을이 심혈관으로 인한 사망이 50%도 되지 않는, 주변 마을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을 덜 겪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평균보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평균보다 더 비만하고 지방도 많이 먹고 올리브 오일보다는 돼지 기름. 요즘은 이제 라드가 재조명이 되면서 라드 기름을 또 좀 많이 쓰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그게 그렇지 않던 시절이라 햄, 지방, 운동도 별로 안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활동들이 다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의 이제 그 사회적인 그 행동 특징들을 봤더니 부자도 검소하고, 예, 매우 단순한 삶을 살고 범죄도 일어나지 않고 서로 돕고 가난한 자는 있을지언정 부족한 자는 없고 이민혼자들도 함께 돕고 막 이렇게 모여서 식사도 하고 막 그런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독서 모임, 뭐 스포츠 모임, 뭐 그래서 일종의 이제 확대 가족이다라고 해서 이런 공동체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 나중에 이제 이 마을도 외부에서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이 인구의 이동이 일어나면서는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비슷한 도시가 그랜드 레피즈에 있는, 예, 이 저희 아메이의 본사가 있는, 예, 이 아메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 미국에 있는 미시건주에 있는 그랜드 레피즈시 도시 하나를 완전히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그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고 하는 네 가지 이제 가치를 중에 특별히 이제 이런 그 가족적인 부분 그리고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되게 의미 있는 기업이고 되게 괜찮은 곳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죠. 네. 제가 그 핫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셨죠? 이 뒤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죠, 그렇죠? 예. 되게 제가 사랑하고 애정하는 제품들이 리뉴얼되기도 하고 마그네슘 제품 같은 것도 이렇게 출시되는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2035년 웰리스 시장은 이제 10조 달러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1경 6천조 정도 돼요. 한국 돈으로. 예, 어마어마한 이 글로벌 웰리스 마켓이 이제 열리게 될 텐데 이제 그것을 이제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 이제 아메이가 웰리스 플랫폼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고요. 오전에도 혹시 지오셉 대표님이 강의하셨나요? 네, 이 HM파마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을 분석하고 거기 내 장에 딱 맞는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생산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뷰티리산이라고 하는 놀라운 물질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건데 요건 제가 이제 그 마이랩 테스트 이건 제 게 아니군요. 제 아들 거군요. 그 친구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 가지고 약간 이렇게 삐딱한 친구인데 그래도 감사하게 똥풀하니까 아빠 다 쌌어. 네.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저희 딸은 훨씬 더 처참해요. 더 얇고 더 이렇게 그 아이는 미숙아로 제왕절개로 태어나서 전혀 이제 엄마의 그 유산균 샤워를 하지 못한 채 이렇게 꺼내어진 아이라서 그 아이는 이제 더 이렇게 좀 처참한데 이 친구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친구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더니 이게 나아지기는 하는 걸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계속 먹였어요. 프로틴 먹이고 유산균 먹이고 아침 저녁으로 먹이고 근데 이렇게 남자아이들 잘 아시겠지만 안 챙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어. 물컵하고 유산균 들고 가서 먹어. 이러고 먹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좋아진 거예요. 저쪽은.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은 좋아졌는데
여전히 이제 요즘은 PC방이 더 이상 옛날에 PC방이 아니고 거의 식당이라고 하잖아요. PC방에서 하루 일주일 중에 한 4-5끼를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가공 식품에 노출되어서 저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좀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저랑 같아요. 유산균 번호가. 생긴 것도 저랑 비슷한데 장 상태도 좀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 23년 6월은 이제 제가 이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뭐 어쨌든 상태가 좋죠. 근데 이 좋은 이유가 자전거를 타고 굿모닝이 없던 시절에 뉴트리라이트 컨설턴트 그 밑에 이렇게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제 인바디를 딱 보더니 지금 체지방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슬림팩 꼭 드시고 프로틴 반드시 드시고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 시기가 이제 A7070이라고 하는 캠페인이 막 시작되던 시기여가지고 저희 스폰서님이 이제 리더님은 뭐 실천하실 거예요? 하길래 집에 이제 그 빨래대가 빨래대가 될 것 같은 자전거가 있길래 그럼 자전거를 타겠습니다 해가지고 자전거를 열심히 타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색칠놀이 좋아하세요? 네, 그 해에 이제 이렇게 미친 듯이 탔습니다. 네. 처음에는 5km 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바들바들 떨렸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10km, 15km, 20km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서 이제 꿈에 그리는 다이아몬드를 머슬핀으로라도 내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가 돼서 지금은 계속 머슬핀은 수석 다이아몬드를 유지하고 있고, 어느 날 봤더니 이제 저는 혼자 열심히 프로틴 먹고 유산균 먹고 막 해왔던 것이 이제 굿모닝 캠페인으로 생겨서, 내가 왜 진작 내가 해왔던 그 프로그램을 이 소비자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가 하는 좀 후회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이제 굿모닝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사업 확장에 굉장히 큰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뷰티르산 언제 오전에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장 상태, 그러니까 장벽을 이렇게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성분이라고 하는 저 뷰티르산을 만드는 그 제품이 이제 9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마치 이제 척박한 탕에 이렇게 그 비료 같은 걸 이렇게 뿌려주듯이 밑작업을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지금 이제 밸런스 위드인 365 제품이 이제 리비전 돼서 나오는데, 요게 이제 뉴트리라이트 이름을 붙인 특허 유산균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그 비긴 제품과 이게 이제 같이 콜라보로 작용하면 내 장 상태가 좋아지는 그런 신제품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뉴트리라이트, 빈틈없는 장벽 건강. 우리 몸속의 장은 벽돌을 쌓아 만든 수로처럼 견고한 구조입니다. 벽돌 사이에 틈이 생기거나 깨지면 물이 새어나오듯이 장벽이 무너지면 유해물질이 혈액을 타고 흘러나와 전신 건강을 위협합니다. 이렇게 장벽이 무너지는 현상을 장누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벽을 탄탄하고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 성분이 바로 뷰티리산. 뷰티리산은 장벽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며 장벽세포 사이를 시멘트처럼 단단히 연결해 장벽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장 점막 형성에 도움을 주어 장벽을 코팅하듯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환경이 척박하면 아무리 좋은 유산균도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유산균이 유익한 대사물질을 잘 생성할 수 있도록 건강한 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 그리고 최적의 유산균이 더해지면 장벽 건강에 중요한 뷰티리산 생산이 활발해집니다. 뷰티리산이 가득하고 장벽이 튼튼한 겉을 만들고 싶다면 뉴트리라이트를 만나보세요. 탄탄한 벽을 세워 건강이 새지 않도록. 네, 그래서 그 마이랩도 예전에 한번 그 배합이 바뀐 적이 있어요. 1, 2, 3, 4, 5, 6번에 이 배합된 균주가 제 기억에는 하여튼 왜 이렇게 그래프가 달라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이 제품이 출시되고 나면 이 마이랩에 있는 그 유산균들도 사실은
좀 리비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사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참 놀라운 이유는 나는 그냥 추천은 해주는 대로 그 제품들을 먹고 전달했을 뿐인데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회사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트를 바꿔 쓰고 그게 이제 소비가 소득이 된다고 하는데 핵심은 소비죠. 그래서 마트를 바꿔 쓰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들을 저쪽 마트에서 이쪽 마트로 바꾸어 쓰면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으로 바뀔 수 있고 그게 수입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회가 저희한테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이제 아마 9월 달이 되면 그 새로 출시되는 유산균과 함께 이제 다시 장스오드 프로모션이 시작될 거라고 예고를 해주셨는데 이게 2년간 총 11.5%의 할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가세 뗀 원가로 물건을 떼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가구에서 사용하는 이 생필품 소비가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걸 가지고 아메이에서 취급하는 제품으로 어느 정도 소비가 될까 했더니 한 46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46만 원 정도 소비하면 이제 PV로 계산하면 한 20만 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소득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잠깐 좀 보여드릴 건데요. 다른 것보다는 이게 그룹으로 합산된다. 그리고 포인트는 비율을 결정하고 BV라고 하는 것에 곱해서 내가 받는 돈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이걸 수학 시간처럼 이렇게 퀴즈를 내고 싶지만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근데 대략 이렇게 그려보면 내가 두 사람한테 내가 이제 10,000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게 되어서 이게 너무 좋고 제품이 좋으니까 두 사람한테 알렸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캐시백이 42,720원. 이거 좀 이상적으로 계산한 거긴 해요. 아까 그 장바구니가 11.5%였고 요게 한 11.2%니까 내가 두 사람과 함께 그룹으로 이 마트를 바꾸었으면 20% 조금 넘는 혜택을 이미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계속 복제하고 소문내서 소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아메이를 나한테 가져다 주신 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소득은 이 만들어지는 구조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112 설명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조금 다른 계산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브론즈 구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 레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3명과 함께 4명의 그룹을 만들면 이 80만 포인트는 그룹 캐시백으로 계산하면 2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만 원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 에너지팩을 소비하는 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팩만 먹으면 캐시백이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9만 PV이기 때문에 20만 포인트가 안 돼서 저분들은 안타깝게도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생기 넘치고 매일 지치지 않는 그런 체력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분들이시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너는 왜 돈을 버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는 얘나 쟤나 걔가 궁금해해서 야 너도 나처럼 3명한테 알려봐. 그러면 나처럼 4만 원을 2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라고 해서 복제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거는 13명이 만들어지고 이건 이제 브론즈 9%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고요. 이 정도가 되면 그룹 캐시백은 20만 원의 이분들이 함께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캐시백이 20만 원이에요. 그걸 이제 나눠 갖는 거죠. 여기도 이제 맨 나중에 소개받은 이분들은 그렇게 이제 돈을 받지는 못하지만 얘나 쟤나 걔가 요 전에 나처럼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줬더니 나는 이제 맨즈팩을 21,000원에 먹는 저 놀라운 효과를 이제 벌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돈을 벌 수 있어. 5만 원, 10만 원에 캐시백이 들어와라고 하지만 내가 소비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순수익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나가면 이제 16만 원 정도의 순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12%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면 이 그룹은 총 6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룹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분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면서 공정하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배분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면서 12%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면 이제는 이제 순수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계속 알려주고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공부하고 나누다 보면 이제 79만 7천 원의 순수입, 또 여기다가 이제 빌더 인센티브를 얹으면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겨나는 이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힘이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1%는 좀 단순하게 계산했더니 370만 원 이하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과 함께 공동구매를 했을 때 총 370만 원을 각각의 기여한 바대로 공정하게 이렇게 나눠 가지는 그런 구조고요. 이제 그걸 이제 1년 12달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그건 이제 연봉 5천만 원인데, 연봉 5천만 원은 통장에 20억 원 정도의 돈을 이렇게 저금해 놨을 때 매달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는 그런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나처럼, 아까 계속 복제해온 것처럼, 내가 한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200만 원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찾고 모아서, 이렇게 2명, 3명, 6명 이렇게 도와줄 때마다,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되는, 뭐 이렇게 물건을 많이 팔아서, 몇 억을 팔아서, 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소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이제 더 그런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니까, 야, 이 사업은 진짠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기회를 가져다 주신 스폰서님께 더 이렇게 무한하게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런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계산하는 걸 좋아해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9%는 6천만 원 정도의 가상머니가 통장에 들어있는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9%가. 제 통장엔 6천만 원이 없거든요. 근데 9%만 해도 6천만 원의 자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3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될 건데, 78억 8천만 원의 돈이 내 통장에 들어있는 3년 뒤의 그날을 생각하면 되게 이렇게 이미 마음이 이렇게 뿌듯해지는 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회가 되냐면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고 연결해서 같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2023년 이제 시너스트에서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큐슈에 감사하게 제가 다녀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다녀오고 이제 큐슈 여행은 없어졌는데 되게 리더십 세미나를 가지 못해서 되게 아쉬워하던 저희 부부에게 되게 행복한 시간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장인수 탑리더님 이하 이제 다이아몬드 리더님들과 되게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제가 아까 자전거를 열심히 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무릎이 안 좋아요. 연골이 약간 이렇게 그래서 되게 이렇게 삐걱거리고 약간 이렇게 틀어지면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고 저런 사진 제가 못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돼지도 날게 한다. 그런 사진들 되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고 나중에 이제 본사에서 이렇게 경주의 호텔에 초대해 주셔서 와인과 초콜릿 뭐 이렇게 물론 공부하는 세미나였지만 되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런 꿈보드 많이 작성하실 텐데 제가 저런 노트북과 여기 이제 케언즈 여행을 이제 노트북도 저희 공동사업자 1 리더님께서 받은 보너스를 일부 저에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노트북도 바꾸고 여행도 갔다 왔습니다. 되게 이 리더십 여행 가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큐슈 여행이 더 값지고 더 고맙고 더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큐슈 여행 처음 갔을 때는 용돈이라고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주셨는데 그냥 그래
일반 깃발 여행보다는 훨씬 낫네. 근데 여길 가보니까 이게 작은 리더십 여행이었던 거예요. 되게 이 소소한 이 순간순간들을 정책위원 계신 리더님들께서 이 리더십 여행을 맛보기 시켜줬구나 하는 걸 여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진짜 여행은 한번 가보고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여행은 꼭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고 왔고, 이제 이번 회계연도 마치면 이제 푸켓을 갈 거고, 오늘 발표됐죠. 이제 삿포로. 아까 그 큐슈 여행을 못 갔을 때가 아마 제 기억에는 삿포로 가는 리더십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달성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아쉬움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요때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삿포로가 2027 회계연도 마치고 28년 1, 2월쯤에 여행을 가게 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그 사랑하는 저희 첫째 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회원가입도 하고 같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되게 기대하고 바라게 되더라고요. Don't know if any of what we do matters in the end. What I do know that matters is the people we hitch ourselves to and the indelible mark they leave upon our very being. I was reading a passage recently where a character was asking, which is more important, the journey or the destination? And the other replied, it's the company. And I couldn't agree more. 이게 데이빗 핀처라고 하는 감독을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브래드 피트가 벌써 60살이 됐다고? 근데 그걸 이렇게 소개하면서 되게 고맙고 감사했던, 제 기억에는 파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핀처 감독이 브래드 피트를 이렇게 캐스팅하면서 그때부터 이 관계가 형성돼서 이제, 그런데 뭐 여러 가지보다는 이게 함께 걸어온 그 길, 함께 걸어왔던 그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에 되게 의미 있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여서 되게 감동 깊게 봤었고요. 저는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필요하지만 칼로저서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이제 만들어낸 중요한 학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상담 받고 상담하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on becoming a person, 그러니까 이 인간 그 자체. 그래서 되게 진실성 있고 일치성이 있는, 그래서 무언가 대단한 걸 처치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상담할 때는 다르고 내 삶이 다르다, 이렇게 좀 이게 이격이 있다면 그건 사실은 진정한 상담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런 공부들을 하고 아메이 사업의 사업 설명을 듣고 이 시스템에 점점 들어갈수록, 야, 이거 상담과 참 비슷하고, 이게 내가 80세까지 그냥 가늘고 길게 살려고 선택했던 그 업이 여기 와서 꽃 피우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되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 만나면 공감해야 되고, 또 초기 사업자나 이런 사업자들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게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해주고, 또 이제 이런 가치들이 되게 아메이에서 표방하는 그 4개의 그 자유가족 희망 보상, 그리고 또 4개의 가치, 그런 것들이 되게 의미 있게 들렸고요. 무엇보다 저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리치 회장님 장례식 영상을 보면서 되게 대통령도 와서 이렇게 연설도 하시고 또 막 그런 세리머니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리치와 제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함께 관계 맺었던,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 맺었던 그 그랜드 레피지 도시에 있는 사람들, 병원 관계자들, 뭐 호텔, 학교 이런 사람들이 되게 회상하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내가 다시 천국에 가서 이분들을 만난다면 꽉 안아주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 T 중에 T거든요. 제가 이 STP예요. ISTP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 설명을 너처럼만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되게 이 리치와 제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의 삶이 어찌저찌해서 이영만리에 살고 있는 저에게까지 왔을까 하는 그런 감사함들이 있고요. 그 사이에는 또 장인수 탑리더님이 계시죠. 얼마 전에 뉴핀 챌린지 세미나에 이제 A70 도전반에 이제 가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외부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그런 열정과 내적인 동기를 찾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다. 근데 그런 오래 가는 일에 탑 리더님이 계시고 또 여러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계시고 스폰서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까 브래드 피트가 말했던 것처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별다른 거 아니고 그냥 시간을 들여서 이곳에 있고 함께 만나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아까 그 78억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저는 뭐 스폰서님 계신 그곳에 늘 함께 하기를 포르투 여행 가셔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어서 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함께 하고 있고요. 장인수 탑리더님과 함께 이제 H70 도전을 하게 되면서 물론 되게 저희가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자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본사에서 데이터들을 주고 파운더스 PT, 플래티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하게도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달 12명의 신규 회원자를 찾고 만나고 또 제품들을 전달하고 이야기들을 함께 연결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꼭 다이아몬드가 될 거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세븐 루틴이 있고 이 시너스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A70 도전반에 보면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매일 아침 격려 영상들을 이렇게 찍어서 주시는데 그걸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이렇게 형제 같잖아요. 가족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시너스트 그룹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응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연대 박사 나와서 네가 왜? 아메이? 그런 걸 왜? 이런 반응을 굉장히 많이 보였었어요. 근데 제가 이 속에서 성장하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그게 아직도 하는구나 라고 반응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응원한다. 또 내 주변에 다이아몬드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런 격려의 말씀들을 해주셔서 처음에는 그거 왜 하냐고 물어보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 그런 말들을 듣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용기 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런 자리를 계속 지키시고 읽으라는 책 읽으시고 들으라는 음원 들으시고 이 자리와 시간을 투자하시면 함께 우리가 여행을 즐기고 함께 이 노후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시간이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